네, 동시효과관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변동성이 크죠.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는 약간은 좀 눈치를 보면서 보합권 정도에서 버티려는 움직임, 2200선 부근에서 출발 준비하지만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훅 밀린 상태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다가 또 반대 매매 관련된 부분이 또 도시효과 부과 때는 함께 포착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코스피 0.2%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2197.97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0포인트 정도 반등을 살짝 했는데 오늘장 약 4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200선 언저리를 맴돌며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666이 나오네요. 0.8% 전거래일 종가 대비 하락한 수치 666.29포인트로 출발 준비합니다. 어제 하락이 멈췄을 뿐 사실 강한 반등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장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직전 저점 661포인트 테스트하러 가는 모습 666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눈에 띄는 몇몇 키워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크포인트에서 봤던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어제 자전거 관련주들이 폐배터리의 사업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급등을 했던 몇몇 종목군들이 있었죠. 이쪽으로 연속성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라든지 지분 변동이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개별적인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미늄 관련돼서는 미국이 러시아산 알미늄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안 하는 조치들, 여러 가지 좀 제재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늄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PJ메탈이 10%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조일알미늄도 9% 정도, 그리고 알루코 6% 정도 상승세 타면서 알미늄자 붙는 종목군들, 그리고 알미늄 관련주들 오늘장 강한 상승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분 변동입니다. 지분 변동은 네오팩트가 오늘장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장에서도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노룰스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지금 주요 주주하고 임원들이 대거 지분을 좀 사들였다. 그래서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장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낼 것 같고요. 단계 많이 올라서 현재는 투자 주의 종목이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군들 상당수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몇몇이 좀 나타나고요. 오늘 신라젠 보셔야죠. 2년 반 만입니다. 17만 주주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거래 재개가 일단은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동안에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그랬을지 오늘장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이슈 몇 가지 보자면은 오늘 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표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도 약간은 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 미국에서 이 내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였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막판 이 2시 구간대부터 진행되는 동시효과 구간에 또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어서 끝까지 오늘장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2년 반 만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코로나 직후였습니다. 2020년 3월쯤이 코로나가 막 확산됐던 피크였고요. 2020년 5월에 이 신라젠이 자취를 감췄었죠. 2년 5개월여 만에 거래 재개되는데 오늘장 쉽지 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현재 낙폭은 제한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 0.27% 하락하면서 2196포인트 선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2200선을 밑돌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많이 벗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요. 0.3% 정도, 0.29%의 하락세 출발합니다. 669.71포인트, 동시효과 때는 666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670선 부근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하루 만에 다시 또 주춤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낙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주체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수급은 안 좋습니다.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36억 정도 됩니다. 과연 오늘 장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좀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네요. 현재 소폭이기는 하지만 매도 사인 들어와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5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83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요. 사는 쪽 파는 쪽 모두 다 물량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양쪽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정도 되고요. 기관이 50억, 절반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42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물시장에서 좀 팔면서 출발하는데요. 어제 전체적으로 팔았던 규모가 2,000계약 정도 되는데 지금 개장 직후에 개장하자마자 2분밖에 안 됐는데 2,000계약 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기이니만큼 파생 쪽의 수급도 오늘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다음은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차익비 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인데요. 전체적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100억 미만으로 97억 정도 됩니다. 코스닥은 136억 원의 프로그램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업종 넘어가겠습니다. 지수가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락 섹터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이고요.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는 섬유의복으로 2.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1.24%입니다. 1.24%, 1% 중반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가 1.33% 약세권이고요. 서비스업, 건설, 화학, 기계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낙폭 1% 안팎으로 한쪽의 하락에 쏠리기보다는 고루고루 좀 부진하고요. 반면 상승하는 쪽 철강 금속입니다. 업종지수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알루미늄주들이 급등하면서 업종지수 영향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오를 때 대형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 알루미늄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면 오늘은 철강 쪽은 그다지 반응이 없는데 알루미늄 쪽이 확실히 좋습니다. 의약품 섹터, 운수창고, 비금속 광물, 그리고 통신 섹터 순으로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통신은 보합권 왔다 갔다 해서 총 오르는 섹터는 4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도 상당히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 움직임을 이끌어줬던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숨고르기 들어가면서 0.5% 안팎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쪽 눈에 띕니다. 특히나 LG화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표가 상향 수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LG화학은 강보합권이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금 상승 움직임을 재개합니다. 어제장에서 상승 움직임이 이제 좀 멈추려나 50만 원권 저항인가 싶으셨을 텐데 다시 상승 움직임 재개하면서 49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오늘장에서 7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만 원권 초반입니다. 그 밖에 포스코 홀딩스가 2% 정도 오르면서 좋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셀트리온이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밀리는 종목은 없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은데 다만 개임이 안 좋네요. 펄어비스가 5%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신작 출시가 결국에는 지연이 되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요즘 게임 섹터 너무 안 좋습니다. 펄어비스 4만 원권 이탈을 하면서 50일주 신저가 쓰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3% 정도까지 낙폭을 빠르게 키우면서 게임주들 가운데 50일주 신저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장 오르는 종목이 양시장을 합해서 553개, 하락 종목은 1,626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는 금리 인상 영향에 10원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금 원달러 환율 오르네요. 2원가량 오른 1,427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6분 됐습니다.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죠.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두 분은 어떤 종목 위주로 시장을 좀 파악하고 있을지 최원주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아까 뭐 체크포인트에서 전해드렸던 알루미늄 주식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급등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음봉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뭐 지금 남선 알루미늄을 제외하면은 조일 알루미늄도 음봉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종가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금 PJ 메탈도 지금 상승세고, 지금 종목별로는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른데, 뭐 정배열 쪽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음봉이 나오고, 지금 남선 알루미늄 같이 역배열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을 지금 계속 지켜내는 모습. 아무래도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 하는데, 뭐 추격 매수는 너무 급하게 지금 급등을 하면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지금 남선 알루미늄 같은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역배열에서 21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뭐 종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조일 알루미늄하고 삼화 알루미늄도 종가까지 보고 뭐 나중에 좀 추후에 뭐 매수 관점에서 서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조일 알루미늄 차트 보면은 계속 박스권 상단 하단 어느 정도 쭉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이런 재료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은 조정 눌림목 나오면은 장중이라도 좀 매수의 관점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올라갈 때 따라가지는 말고 좀 끝까지 지켜보고 타이밍 잡자,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알루미늄주였고요. 이어서 신교수 전문가님. 예, 전기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특징적으로 좀 전기차 소재주들 중에 대형주들이 상승권에들 많이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뭐 셀업체, 뭐 저는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단은 뭐 50만 원 단 넘어갈 걸로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목표가 상향이 있었고, 오늘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또는 뭐 소재들 중에서 뭐 에코프로 BM, 뭐 LNF, 동박 쪽도 오늘 일진머터리얼, SKC 둘 다 또 오늘 상승권이네요. 오늘 같은 날 이런 전기차 소재주들의 대형주들이 좀 상승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유력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권에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이차전지 쪽에는 매기들이 좀 이제 붙을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신호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차전지 쪽은 뭐 3분기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실제로 실적이 뭐 이차전지 쪽에는 멀티플이 뭐 높다라는 뭐 인식도 있긴 하지만 또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여전한 성장 섹터로서 이차전지 쪽은 시장이 뭐 조정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좋다 얘기해 주시네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해운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HMM이 2.8%,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페노션도 지금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지금 강보합권인가요? 지금 HMM이 강한 거는 지금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까지 뭐 민영화 완료한다는 어제 뭐 얘기도 있었던 만큼 오늘 그 소식이 오전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도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 서울 창구에서,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지금 거래 1위로 좀, 매수 1위로 좀 들어와 있고요.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우위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주가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BDI 운임지수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HMM 민영화, 그 다음에 페노션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영화 관련된 종목군들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해운 섹터 봤습니다. 이어서 신교수 전문가님. 네, 자동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급락을 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뭐 기아도 그렇고, 그리고 뭐 부품주들도 따라서 같이 좀 이제 많이 좀 내려와 있고,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결국엔 동력을 잃고 지금 이제 급락을 좀 했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좀 바뀌었죠. 이제 급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미국 쪽의 자동차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이제 셀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특히 포드와 관련해 가지고
좀 강한 리포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황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 경기 침체가 내년도에 오게 된다면은 수요가 좀 줄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자동차 관련주도 빠졌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일단 주문 받아놓은 거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데까지도 지금 1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생산 차질이 완화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년도에 그 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수요가 준다 할지라도 지금 주문 받아놓은 것만 생산을 해도 실적 방어가 일단 가능한 부분이 자동차 업체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업체와 관련해서는 잠재적인 호재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IRA의 피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한국의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줄까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실제로 그런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미국이 한국 같은 이런 그 우방 국가를 그런 식으로 놔두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잠재적인 호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많이 낙폭과대 구간으로 보고 있고,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올라가게 되면 좀 탄력 있게 올라갈 만한 뭐 이제 그 부품주들, 현대위아도 괜찮고요, 만도도 괜찮고, 다들 뭐 전망들은 다들 괜찮은 걸로 지금 돼 있고, 근데 지금 그 현대차하고 기아의 생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은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산이 지금 점점 더 빠르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품주들은 분명히 수혜를 받겠죠. 미국 쪽에 공장에 있는 뭐 SL이라든가 또 뭐 이제 뭐 화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접근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주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래간만에 은행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은행주 흐름들이 다 괜찮네요. 오늘 하나금융주 1% 상승, KB금융도 1% 상승, 신한지주도 역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도 1.3%, 뭐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뭐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제 이제 빅스텝을 밟았고, 추가적으로 또 빅스텝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뭐 기대감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 지금 하나금융지주하고 뭐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 차트 모습은 전부 다 좀 비슷합니다. 하나금융지주 보시면은요, 지금 일단은 뭐 연말에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4대 금융지주 모두 다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전부 다 6% 이상의 뭐 배당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은행입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가장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는 연말까지 뭐 3.5% 뭐 금리 인상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높이도 보는 모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높이 보는 거고, 일단 원달러 환율 진정이 안 되면은 금리 인상 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는 만큼 어제 빅스텝도 그래서 빅스텝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은행주들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견조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가지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배당 받으실 분들은 서서히 뭐 조금 관심권에 더 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교수 전문가님. 네, 엔터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엔터주들이 살짝씩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어제도 이제 뭐 양봉도로 다 3대 엔터사들 마감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엔터주들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 JYP 엔터 같은 이런 대장주가 더 가지 못한다는 데 대한 어떤 매물 부담 때문에 나온 실망매 플러스에서 또 YG엔터 쪽에서는 비하하고 제니하고 이제 열애설을 고소 대응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 회사 측에서 그동안에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아무 묵묵부답하다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 또 뭐 방탄소년단의 이제 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겹치면서 이번에 또 시장도 안 좋고 하니 같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4분기가 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컴백 가수들의 공연이 재개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뭐 크게 뭐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4분기부터 이제 그런 개선이 있고, 특히 내년 1분기까지 이번 4분기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가지고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되는 공연 수입이 아마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뭐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있는 구간에서
지금 당장 매수라기보다는 내일 CPI 확인하고 시장 움직임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 그리고 내년도 1분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들 쭉 빠르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 전기차, 자동차, 그리고 엔터 섹터 봤고요. 최원주 전문가 알미늄, 그리고 해운 섹터, 은행 섹터 이렇게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양 지수가 빠르게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5% 하락이고요. 코스닥이 1% 정도까지 1.21%의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요. 신라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이 거래 2년 반 만에 재개가 되고 현재는 22% 정도의 상승으로 만원권 위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삼성전자를 제치고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하죠. 그동안에 많이 소갈이 하셨던 분들 손바뀜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1,000억 정도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신라젠 드디어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상한가 갔다가 지금 밀려내려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만약에 오랫동안 조금 못 팔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급등을 이용해서 저는 파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주가 펀더멘탈로 지금 수렴된다고 보면은 지금 펀더멘탈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어떤 또 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르면은 뭐 결국에는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트레이더들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여기 다 몰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매도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신라젠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수 전문가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일단은 좀 그 빠져나온 이후에 뭐 추후에 뭐 뭐든지 뭘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신라젠이 이번에 뭐 상표 심사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단타 물량들 좀 들어가지만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심각하게 타격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고, 뭐 수급에 의해서 뭐 더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예상할 수 없는 걸 보고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욕심보다는 탈출 전략을 좀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 원자재 쪽에 알미늄도 움직이지만 리튬도 움직여서요. 희귀금속이라든지 이쪽으로 포커스 좀 맞춰보겠습니다. 알미늄 부분은 많이 좀 말씀을 드렸죠. 이 미국이 러시아 제재 카드 가운데 하나로 이 알미늄, 러시아산 알미늄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미 원자재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핫합니다. 리튬 지난 9월에 비해서 가격이 3배나 올랐다고 하죠. 금양이 대표적인데요. 이 종목은 15%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리튬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콩고 광산 개발 소식이 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콩고에 있는 업체와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한 달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양 15%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돼서 EV 첨단 소재도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3% 정도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알루미늄에 이어서 리튬까지 함께 좀 투자 의견 주실까요? 저는 리튬 관련 주식 오늘 오르는데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지금 리튬 가격이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리튬 관련 주식 앨범알이라고 있거든요. 어제 뭐 한 7%인가 8%대 급락을 했어요. 오늘 뭐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지금 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물론 미국 시장 꼭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진정이 돼가고 있다. 그러면은 매도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으로 또 볼 종목군들이 지금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이 좀 늘고 있어가지고
그럼 약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임주 좀 보겠습니다. 신작 출시가 지연되면서 현재 펄어비스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 정도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쪽도 한 4% 정도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52주 신저가 종목이 오늘 장에서 양시장 합해서 한 350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게임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수 전문가님, 게임주들은 계속 이렇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주는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면서 아마 이제 바닥 잡고 반등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일단 근데 이제 펄어비스처럼 이렇게 1년간 신작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게임주는 결국 신작에 기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보다도 신작에 기대가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좀 아픈 리포트예요. 그래서 펄어비스의 비중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 좀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펄어비스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잡이를 할 때 저는 펄어비스나 뭐 NC소프트나 이런 대형주들을 그때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악재 피크 기간을 좀 지나면서 주가가 조금 바닥 잡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발표가 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 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은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한 5%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띄고 있고 데모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인도 마찬가지고요. 두산밥케, 건설 중장비 쪽 시장이 점차 어두워지지만 이쪽의 불은 점점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중장비 쪽으로의 연속성 어떻게 좀 타진해 봐야 될 것인지 종목 선별은 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최원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지금 뭐 정상회담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 오늘 아침에 또 속보에도 그거에 대해서 뭐 기대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정상회담이 잘 돼서 뭐 전쟁까지 마무리되고 뭐 진짜 재고는 들어가면은 지금 주가가 여기서 뭐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수는 있어는 보입니다. 하지만 뭐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 역시 종목 선택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수혜가 집중될 수 있는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댐모, 저는 현대건설 기계까지 뭐 요 정도 선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기대감 가지고 뭐 회담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철저하게 그렇다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홀딩 전략 좀 해보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현대 에버다임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지금 뭐 일단은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 뭐 쌍바닥의 움직임, 뭐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어요. 역시 어제도 얘기했듯이 어제 21선을 어느 정도 좀 거기서 매물 나오지 않겠느냐 봤는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게 21선 어제 저항 부딪혔죠. 오늘 여기서 만약에 또 저항 부딪힌다면은 단기적으로 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 줄여야 될 때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뉴스하고 뭐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나. 좀 대형주 위주로 현대에버다임,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에 대응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대응하실 때도 좀 사이즈 큰 종목 위주로 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 또 변동성이 좀 크고 시장이 점점 더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소비자 금융 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요즘 들어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예금금리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택대출 이 금리 같은 경우는 8% 뭐 이 정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리드코프 보겠습니다. 리드코프 오늘장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푸른저축은행, 뭐 제주은행 이쪽으로도 나란히 상승권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네, 이쪽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잡지 말고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을 하자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푸른저축은행도 보면은 어제 그제 급락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도 이제 급락을 했고 리드코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쪽 종목들이 어떤 이제 그런 뭐 뉴스라든가 이런 쪽에 엄청난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수급 논리로
뭔가 좀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차트 형태로 본다면은 고점을 찍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는 어쩌면은 푸른저축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SCI 평가정보라든가 이런 쪽들이 고점 찍고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파동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등 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쪽 섹터는 굉장한 난이도가 좀 이제는 그 흐름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트레이딩도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모로 좀 어려워졌다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네카오의 배신입니다. 이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게임주들 이쪽은 한쪽에서 악재가 나오면은 급속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돼서요. 카카오는 오늘도 신저가입니다. 5만 원권에서 이제는 4만 원 레벨대. 어제 종가 기준으로 4만 원 선 왔죠. 오늘장 추가 하락 보여주면서 3% 정도 더 밀리고 있고요. 48,250원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좀 바닥을 다졌나 하고 안심하기 무섭게 다시금 하락세 보여줍니다. 네이버 3% 정도 15만 7천 원권 기록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약간 쉬는 듯 하다가 다시금 또 계단식으로 떨어지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흐름 좀 봐주세요. 네, 뭐 워낙 이제 뭐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뭐 이 종목만으로 지금 바닥을 잡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 매크로적인 환경 같이 봐야 되고 코스피 뭐 바닥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먼저 바닥 잡고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뭐 이 지금 뭐 플랫폼 주식들이 성장성이 뭐 어떻다?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로 보고 있고요. 일단 수급상으로 코스피의 바닥의 확인이 먼저 돼야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바닥을 확인하고 그 코스피 대비 시장 수익률이 더 높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낮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 바닥 확인이 먼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시장 바닥 확인하면서 뭐 워낙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뭐 배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하락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고 이 종목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와중에서도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보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100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괜찮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상승 전환이 언뜻언뜻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장 60일 이동평균선까지 회복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은 좀 버텨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지 신규수 전문가님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뭐 꽤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창구 쪽으로는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양 종목이. 그래서 뭐 바닥은 좀 잡은 거 아닌가. 특히 마이크론이 지금 바닥 잡은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바닥은 잡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제 추세 돌림이 일어나가지고 상승 추세로 돌리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SK 하이닉스 지금 95,000원 단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단은 조금 잡힌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다. 하지만은 분명히 메모리 업황은 지금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에 돌입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 소재들 중에서 지금 3분기, 4분기 계속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될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종목별로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간 조정 형태를 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최원주 전문가 목표가 도달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 장 마치고 나서 최원주 전문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공개방송 펼칩니다. 오늘장 다시금 또 짚어보고요. 또 다음 주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후 5시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